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린 남자. 런닝머신처럼 저절로 굴러가는 현실에 그저 몸을 얹혀놓은 채 의미 없는 일상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들은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을 하자고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슬픔을 조금씩 덜어보자 한 것이었죠. 그런데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 더 큰 사랑이 자리했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 현실 뒤엔 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지우야, 딸이 시집 가기만을 학수고대하는 홀아버지.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만나던 남자친구로부터 마침내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우 씨, 저랑 안 어울려요, 저랑은. 과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녀는 첫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좋다. 우연히 발견한 50년 전의 러브레터. 편지 속 안타까운 사연에 답장을 보낸 그녀 앞에 러브레터의 당사자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답장을 보고 용기를 내어 50년 전의 첫사랑을 찾아 나서겠다는 것이죠. 그녀는 할머니의 첫사랑 찾기에 동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연의 뒤에 그들이 선택하는 것, 바로 여행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시네마 테라피에서는 인생의 중요한 쉼표, 여행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네마 테라피의 사무엘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일상에서 잠시 쉼표를 찍고 싶은 순간 우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휴가 계획을 세워서 신나게 놀러가는 여행일 수도 있고요. 힘든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을 위한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여행지가 어느 곳이건 어떤 방법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아왔을 때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와는 분명 달라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네마 테라피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들의 여행을 함께하면서 저마다의 여행이 개인을 어떻게 치유해주고 또 크게는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일상의 위안이 되어준 여행, 영화 가을로입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만나기로 한 민주와 현우. 백화점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민주를 향해 현우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때 눈앞에 굉음이 들려옵니다. 눈앞에서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건물 먼지 더미 속에서 미친 듯이 연인을 찾아다니는 현우. 이제 그만하고 연락 좀 해줘. 전화 좀 해줘, 민주야. 민주야. 전화 좀 해줘.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는 그녀. 저 건물 더미 속 어딘가에서 그녀는 얼마나 외롭게 누워 있을까요? 전화 좀 해줘. 검사님, 우리 다 죽어요. 이 사람들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투자자 대표들이라고 해서. 검사님, 우리 다 죽습니다. 검사님. 내보내세요. 예? 그날 이후 차갑고 냉정한 검사로 변한 현우. 일과 사람들에 치이고 웃음을 잃어갑니다. 한양 글로벌 재개발 투자자 모임이라고 밝힌 20여 명의 시위대가 그러던 어느 날 현우에게 도착한 어느 다이어리.
그 속에 그려진 지도를 따라 현우는 여행을 떠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나무 숲이야. 그곳에서 떠난 연인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죠. 내가 그리고 여행에서 다시 돌아온 일상. 아예 잘 쉬셨습니까? 예. 힘내십시오. 가진 것은 없지만 검사님 뒤에는 항상 제가 있지 않습니까? 화이팅. 현우는 그의 곁에 훌륭한 동료가 있었음을 깨닫고 그렇게 입으니까 이쁜데요. 지금쯤 주문이 걸리셨어요? 이 여행이 끝날 때는 마음속에 나무숲이 가득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다시 작은 사랑이 새록새록 돋아나고 있음을 깨닫고 마침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오갈 데 없는 치열한 일상 속에서 점점 피폐해져 갔던 현우는 특별한 기회로 여행을 하게 되면서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해 나갑니다. 단지 일상에서 한 발 물러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주변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주는 치유의 효과는 참으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행을 전후로 같은 일상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뒤바뀌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다음 만나볼 영화 2편은 여행을 통해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는 연인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자,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 고향이라든지 찾으시는 분 성함은? 김, 종, 우. 첫사랑 김종욱을 찾기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 두 사람. 얼마나 간다고 그런 거부터요? 제가 차를 오래 못 타요. 몸이 예민해서. 여행사 직원이었다며. 여행사 다니면 다 여행 가나요? 일상을 벗어난 여행지에서 기분 좋은 설레임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행지의 첫날 밤 예기치 않게 달달한 로맨스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여행이 가져다준 특별한 추억은 두 사람을 점점 가까워지게 만들고 지우는 마침내 김종욱과 재회하게 되지만 한기준! 여행으로 얻어진 사랑이 운명이라 믿고 기준을 선택합니다. 여기 약혼자를 두고 즉흥 여행을 떠나기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 50년 전의 첫사랑 로렌저를 찾겠다는 할머니와 그녀의 손자 찰리의 여행에 동행하기로 한 것이죠. 함께 여행하는 길에 소피는 첫사랑의 감정을 아직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는 클레어를 보며 자신의 현재의 사랑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데요.
그와 동시에 손자 찰리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클레어는 마침내 50년간 간직해오던 첫사랑을 만나게 되고 이 여행은 종착역에 다다릅니다. 그와 동시에 여행에서의 로맨스와도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 된 거죠. Goodbye, Charlie. Miss you. Are you gonna publish this? Yeah, I'll publish it. It's a good story.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일상은 뭔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책 출간을 하게 됐고요. 자신의 약혼자 대신 여행이 만들어준 사랑이 자신의 운명의 상대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피는 일도 얻었고 운명이 점지해준 새로운 사랑도 얻었습니다. 앞서 보신 두 영화의 주인공들은 여행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우연한 기회로 여행을 떠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고를 하게 되고 그것은 왜, 어떻게와 같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에 여행에서 꼭 철저한 준비도 필요 없고 남들과 같은 코스로 가야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행으로 인해 어쩌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를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도 너무 평범하게 추구해버리지도 말고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여행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꼭 해피엔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는 것 자체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가는 여행도 있습니다. 도저히 풀어놓을 수 없는 가슴속의 비밀을 묻어두려 이 남자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로 떠났습니다. 其實我咪同你一樣。 가정생활이 외로웠던 중년의 두 남녀에게 너무도 오랜만에 찾아왔던 짧은 행복. 그러나 숨죽여 행복해야 했던 이 두 남녀에게 이별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做咩忽然之間要去新加坡嘅？轉下環境咯，不如聽人講咁多嘢。我哋自己知道冇嘢咪得咯。原本我都係咁諗，所以唔驚人講閒話。我信我自己唔會好似佢哋咁。原來會。我知你唔會離開你老公。我想行開下。我冇諗過你真係會中意我。我都冇諗過。 가슴에 묻어두었다가 헤어짐이 가까워오자 마음을 고백해버린 남자. 이별 연습을 하자고 했던 것인데 여인은 남자의 품에서 흐느낌을 멈출 줄 모릅니다. 너知唔知啊？以前有啲人咧，如果心裏面有啲秘密，但唔想俾人知，你知唔知佢哋會點？點鬼知喎？佢會走上山度揾棵樹，喺棵樹嗰度挖個窿，然之後將啲秘密講晒入去，講完之後就揾啲泥封咗佢，咁啊秘密就會永遠都留喺棵樹度，冇人會知道。 그 후 알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흐르고 남자가 찾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수천 년 시간의 흔적으로 허물어져가는 유적 속에서 남자는 구멍을 발견하고 손으로 만져보다가 그곳에 얼굴을 가져갑니다.
행여 비밀이 조금이라도 새나갈까 두 손을 모아 얼굴에 꼭 대고 말이죠. 그렇게 남자는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사랑을 앙코르와트에 밀봉합니다. 지금 정신없이 바쁘신가요?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나요? 친구가 없어 외로우신가요? 혹은 이유 없이 그냥 떠나고 싶으신가요? 그 어떤 이유라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영화 속의 인물들처럼 어디든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여행은 여러분에게 때론 휴식이, 때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며 평범했던 일상을 바꿔놓기도 하는 인생의 중요한 쉼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계 엑스파일의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임상수 감독의 영화 돈의 맛에서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를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감독의 특별 과외 덕분이었음을 입증하는 비하인드 영상을 준비했고요. 또 영화 속 배역 이름에 얽힌 뒷이야기, 그리고 한국 관객 600만을 돌파하며 흥행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영화 어벤져스의 엔딩 크레딧에 관한 엑스파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말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놓치시면 여러분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김혜영의 엑스파일 시작합니다. 파격적인 스토리, 개성 강한 캐릭터, 과감한 애정씬 등 보통의 연기자라면 엄두도 못 낼 센 영화 돈의 맛. 백윤식, 윤여정, 김강우, 김효진, 이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있었기에 관객들의 공감을 얻고 찬사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들의 연기력 뒤에는 특별과외 선생 임상수 감독이 있었다는 사실. 최근 공개된 영화 비하인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를 자극하기 위해 늘 열정적으로 시범을 보이며 감정을 전달하는 임상수 감독. 내가 70점짜리 배우라면 임상수 감독하고 작업하면서는 내가 80, 90으로 보이게 해줘요. 이렇게 자신만만 윤여정 씨였지만 그녀도 정말 난감한 연기가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65세 그런 씬을 찍었죠. 아들보다도 어린 김강우 씨와의 애정씬을 앞두고 난감하게 이를 데 없는 윤여정 씨. 감독의 연기 지도 덕분이었을까요? 실제 촬영에선 이렇게 자연스러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배드씬을 처음이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 임상수 감독이 잘 나가주니까 좀 뻔뻔스럽게 해봤습니다. 또 한창 시범에 나선 임상수 감독. 항상 임상수 감독님 영화에서는 배드씬이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배드씬이 아닌 좀 다른 느낌의 배드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난 이 영화 못 본다. 임상수 감독, 혹시 다음 영화에서는 직접 연기자로 출연할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이제부터 잘해라 너. 이렇게 감독의 열정과 배우들의 연기혼이 하나가 돼 탄생한 도발적인 영화 돈의 맛. 벌써부터 임상수 감독의 다음 작품이 기다려집니다. 매 영화마다 임상수 감독은 촬영에 앞서 배우들에게 직접 연기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열정적이고 배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감독이라면 어떤 배우라도 혼신의 연기를 펼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 뒷이야기, 김혜영의 영화계 엑스파일. 다음은 영화 속 배역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영화 돈의 맛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극 중에서 김광우 씨의 이름은 주영작. 임상수 감독의 영화를 열심히 보아왔던 관객들이라면 다들 눈치채셨겠죠?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닙니다. 남의 예편네. 임상수 감독의 영화 바람난 가족에서 황정민 씨의 극중 이름이 바로 주영작이었죠. 알았으니까 가보세요. 그전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 한석규 씨의 이름도 주영작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치우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처음 주영작이란 이름을 썼던 사람은 처녀들의 저녁 식사에 출연했던 조재현 씨. 임상수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서 무려 4번이나 같은 이름을 써온 건데요.
대체 영화 속에서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공통점이라고는 별로 없는 네 인물들에게 임상수 감독은 왜 주영작이라는 같은 이름을 붙인 걸까요? 그 이유는 이름 짓기가 귀찮아서였다고 합니다. 정말 허무한 답변이죠? 이렇게 감독들은 자신의 영화 속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장진 감독의 작품에서도 그런데요. 장진 감독 작품 중에서 자주 쓰이는 이름들을 살펴보면 여자 이름은 화이, 여일, 남자 이름은 동치성, 정하연, 김주중, 서태기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이라는 여자 이름은 장진 감독의 영화 데뷔작 기막힌 사내들의 오연순 씨가, 간첩 이철진의 박진희 씨가, 킬러들의 수다의 오승현 씨가 맡은 배역들의 이름이었고요. 동치성이라는 남자 이름은 아는 여자 거룩한 계보의 정재영 씨의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영화 웰컴 투 동막불에서 정재영 씨가 맡았던 인민군 장교 이름이 연극에서는 원래 동치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감독별로 자신이 애착가는 이름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요. 유승환 감독에겐 상환이라는 이름이 그렇고요. 팀버튼 감독은 에드우드라는 이름에 자신의 작품에 즐겨 사용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영화 고지전에서는 배우 이다휘 씨가 남성식이라는 이름의 군인으로, 구수 씨는 김수혁으로 출연했는데요. 이 이름들 왠지 귀에 익지 않으세요? 바로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각각 김태우와 이병헌 씨가 맡았던 배역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런데 두 영화의 감독은 장훈, 박찬욱 감독이었죠. 알고 보니 박상현 시나리오 작가가 두 작품 모두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름에 얽힌 영화 이야기 다들 재밌으셨나요? 다음 준비한 소식은 올 상반기 흥행작 어벤져스의 엔딩 크레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 상반기 최고의 흥행작으로 사랑받고 있는 어벤져스. 그런데 이 영화에 특별한 엔딩 크레딧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1분가량의 이 영상. 어벤져스의 슈퍼히어로들이 촬영을 마치고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먹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먹기만 하는 히어로들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아쉽게도 이 영상은 북미판 어벤져스의 엔딩 크레딧에만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극장에서는 볼 수 없어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러 다니느라 힘든 슈퍼히어로들의 고충이 이 짧은 영상에서 절실히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한국판 어벤져스에서도 이 영상 보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6월 우리 극장가에는 수그러들 줄 모르는 어벤져스의 흥행 열기를 잠재울 만한 기대작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작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신작에 얽힌 재미있는 엑스파일도 가득 준비 중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김혜영의 영화계 엑스파일,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소음기가 달린 총구, 연이어 발사되는 총알에 쓰러지는 남자. 황급히 그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여인. 그리고 그 위에 등장하는 남자의 이름 칼리토. 알파치노와 션 펜, 브라이언 드 팔마라는 이름만으로 남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영화. 관객이 뽑은 단 한 편의 명작만을 소개하는 무비 넘버원. 갱스터 누아르 영화 칼리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 넘버원의 사무엘입니다. 남자들의 로망을 담은 대표적인 장르, 바로 갱스터 무비인데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영웅본색의 주윤발처럼 성냥개비를 입에 물거나 영화 친구의 대사를 따라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 함께할 영화 칼리토는 앞서 말한 영화들처럼 비장미 넘치고 폼나는 갱스터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갱스터 영화보다도 암흑가의 비정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알파치노와 숀펜의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이 영화. 칼리토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Okay, Your Honor, with all due respect, past and present, and without further to-do, let me assure this court that I am through walking on the wild side. I just want... Court of Appeals decision and the district attorney's unfortunate investigative techniques now devolve upon me the painful duty of unleashing upon society a reputed assassin and convicted purveyor of narcotics. No, never convicted on no dope. The indictment is dismissed. The prisoner's discharged. Call the next case. 마약 밀매와 살인 혐의로 30년형을 받았던 뒷골목의 전설 칼리토. 그는 마피아 전문 변호사이자 친구인 데이브 덕에 5년 만에 출소를 한다. 영웅본색의 송자호가 그랬듯 그 역시 손을 씻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보리라 다짐하는데 You're gonna rent cars. What are you laughing at? You're gonna rent cars. That's right. I know a lot about cars. I've been stealing them since I was 14. Making them laugh. 바하마에서 차 임대업을 하기 위해 착실히 계획을 짜는 칼리토. 암흑가의 프로젝트 하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지만 그는 옛 보스에게 다시 한번 결심을 밝힌다. I'm retired. Retired? That's right. Retired? You are serious? I'm serious, that's right. I'm out. I quit. So, Mimonina, Carlo Brigante got religion, huh? That's right. I'm studying to be a priest. 암흑가를 떠나 데이브가 갖고 있는 클럽의 운영을 맡게 된 칼리토. 그는 어느 날 옛 애인이었던 데이를 떠올리게 된다. 비가 쏟아지는 날 쓰레기통 뚜껑에 의지해 그녀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남자. 따스한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는 게이를 보며 그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꿈꾸게 된다. Hey, 5년 만에 다시 그녀를 불러보는 칼리토. Hey, I know you, lady. Hey, buzz off. Yeah, sure. You used to go out with that guy. What's his name? That good-looking guy. Oh, yeah. Carlito Brigante. That's right. Charlie.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순수하고 뮤지컬 배우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게일. 그리움과 회한 속에서 두 사람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사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데이브에게 일어난다. My entire office is devoted to your appeal right now. I talked to the judge this morning. I ain't talking about no fucking appeal. I'm talking about you busting me out of here. I'm a lawyer. Listen, you lawyer fuck. I got $1 million credit with you. 거대 조직의 보스인 토니에게 협박을 받는 데이브.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을 느끼게 된다. 탈옥 계획을 위해 칼리토를 끌어들이는 데이브. I'm so fucking shook up. I cannot see straight. You are the only fucking person on earth that I can trust. And I'll give you $50,000
go along. Dave, if I go along, it ain't for the money. 친구를 위해 결정한 위험한 선택. 그의 마지막 범죄는 다시 한번 인생을 뒤바꿔 놓는다.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대부인 알파치노. 하지만 이 영화의 갱스터 칼리토는 대부의 마이클 콜레오네나 스카페이스의 토니 몬테나에는 한참 못 미치는 뒷골목 건달입니다. 예전처럼 뒷골목 사업에 손대지 않고 하루빨리 돈을 모아 렌터카 사업을 하고 싶은 칼리토.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뒷골목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도 없습니다. 단연간 다진 내공으로 클럽을 운영하지만 이제 늙고 초라한 신세. 무한세계의 송강호와 게임의 법칙의 박두근이 자연스레 떠오르는데요. 수많은 갱스터 영화 중에서 죽기 전에 이 작품을 꼭 봐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캐리와 미션 임파서블 등으로 거장 반열에 오른 브라이언 디팔마 감독. 그가 스카페이스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갱스터 영화 칼리토는 이전의 갱스터 영화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암흑가에서 잠수가 굵었지만 보수 출신도 아니고 의리로 뭉친 형제들이 있는 것도 아닌 칼리토. 마약과 살인에 빠졌었던 그는 늦게나마 로맨스와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은 인물이다. For the 25 grand I put in, I already pulled out another 14. 35, 40 more, and I'm gone, Daddy. Gone. 2, maybe 3 months. Just gotta mark time now. Lie low, keep out of trouble, and off people's minds.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빈민가에서 태어나 범죄 조직의 보스로 권력을 누리거나 넘버원을 향해 달리다 추락해버리는 갱스터들과 달리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전직 갱스터. 자칫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이 캐릭터는 알파치노의 카리스마 덕에 철학적이면서 순수한 인물로 완성되는데, Any other time that punk would die, but I can't do that shit no more. Don't want to burn nobody, even when I know I should. That ain't me now. All I want is to get my 75 grand and get out. Just do it! 부패한 변호사 데이브 역을 맡은 션 펜 역시 마돈나의 전 남편이라는 그녀에서 벗어나 명배우로 재발견된다. 평범한 삶을 꿈꾸는 갱스터와 갱스터의 삶을 꿈꾸는 변호사. 독특한 캐릭터들과 그에 걸맞는 배우들의 명연기. 영화의 묵직한 주제는 갱스터 느와르 장르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남자 감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변주해보고 싶은 갱스터 영화. 칼리토 역시 우리 영화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배우 박중훈 씨가 인생 최고의 영화로 게임의 법칙과 칼리토를 나란히 꼽았을 만큼 두 영화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성공한 삶은 꿈꾸지만 사회 밑바닥을 전전하다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리는 남자들. 세상 일은 도저히 자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소박한 바람마저도 좌절당하는데요. 세상과 친구에 냉정하지 못했던 칼리토는 과연 어떤 운명과 마주하게 될까요? Came the big night, right away I didn't like it. Kleinfeld was coked out of his mind. 데이브를 도와 탈옥 작전에 나서는 칼리토. 조직 보스의 아들까지 동행하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This guy a friend of yours? Yeah, he's a friend of mine. I got him here. Take him on the flight deck. We'll start your turn. I got him. I got him. Tony, grab a rail.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No. You tell me how it feels. With the fucking...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데이브는 자신의 목숨과 돈을 위해 마피아 보스의 부자를 살해한다. Oh, no. You killed us, David. You killed us. 데이브의 돌발 행동 때문에 결국 위기에 몰린 두 사람. I know you're pissed. Look, I'm gonna throw in another 10 grand. I'm gonna send over the whole 60 in cash tomorrow. All right? All right, Gail. Now we gotta talk about this. 어제 이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암흑가. Mr. Briganti, my name is Duncan. I'm here to escort you to Mr. Norwalk in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I don't like boats. 데이브 역시 칼리토를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칼리토는 끝까지 대부의 범행을 침묵한다. Testify against Kleinfeld for first-degree murder. You'll receive complete immunity and a couple airline tickets to the Bahamas. You want to get even with Kleinfeld? Here it is on a silver platter. Look, gentlemen, I would love to help you, but I can't because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 don't know these people, and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so... 자신의 의리와 사랑까지 지키고 싶은 칼리토. 사랑하는 게일이 임신까지 했지만 그는 남자답게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선다. Tickets on an overnight train to Miami. Nobody's gonna look for us on the train. We hit Miami, we catch a plane to Nassau. What about the club? What about your money? Oh, fuck the club. I already got almost 70 grand in a safe there. My friend in the islands can float us the rest. Let's do it, Gail. Let's get out of here. All three of us. 직접 데이브를 찾아가 진실을 물어보는 칼리토. 그는 왜 배신했는지 물어보지만 데이브는 끝까지 변명을 한다. You and your self-righteous code of the goddamn street. Did it pull you out of a 30-year stint in 5 years? Did it? No, it didn't. I did. Did it get you acquitted 4 fucking times? No, it didn't. I did. So fuck you, fuck the street. Your whole goddamn world's this big and there's only one rule. You save your own ass. 그런 데이브를 뒤로 한 채 돌아서는 칼리토. Save your own ass. Save your own ass. See this? Belongs here. Not behind the pillow. This way you can reach for it quick. They come in, you ready for it. So long, Dave. You got a beautiful future. 바로 그 후 데이브는 암살자와 맞서는데 Mr. Kleinfeld. There's a delivery for you, Mr. Kleinfeld. From who? From my father and my brother. Adios, counselor. 자신을 배신한 데이브에게 깔끔한 응징을 내리는 칼리토. 하지만 운명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끈질기게 칼리토를 쫓는 마피아 조직과 경찰들. 겨우 지하철에서 탈출해 기차역으로 향하던 그는 드디어 게일에게 도착한다.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 Hey, remember me? Benny Blanco from the Bronx? 오래전 칼리토가 혼을 냈던 폭력의 건달의 앙심이 그를 쏜다. 새3 대신 죽음을 얻은 칼리토. 그는 연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 I tried the best I could. Honest. Can't come with me on this trip, though. Getting the shakes now. Last call for drinks. Bars closing down. Sun's out. Where we going for breakfast? Don't want to go far. Rough night. Tired, baby. Tired. 뒷골목 세계의 진흙탕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는 칼리토. 한때 은인이 인생의 가장 큰 원수가 되고 어제의 추종자가 오늘의 적으로 변하는 정글의 법칙에서 결국 그는 패배자가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감독은 You Are So Beautiful이라는 노래를 들려주며 칼리토에게 무한한 애정과 동정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운명에 맞서려는 노력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운 거겠죠. 저는 그럼 여러분이 아깝게 놓친 수많은 무비 넘버원과 그 뒷이야기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몹시 궁금하지만 가슴에 삼천원처럼 묻어야 했던 질문들. 자네 뭔가 알고 있어. 왜 숨기려 하나? 뭐가 두려운 거지? 무식해 보일까 싶어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했던 아무개나 날들. 이제 그만 굿바이. 영화 해결사 닥터 X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제가 좋아했던 해를 품은 달의 김유정 양이 영화 추격자에 나왔던 꼬마아이였더군요. 김유정 양의 다른 영화 출연작들도 알려주세요. 드라마가 끝난 지 벌써 한참. 그러나 잊으려 하여도 잊을 수 없는 소녀 김유정.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녀의 과거 출연작을 살펴보던 닥터 X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으니 우리가 이미 보았던 유명 작품들마다 유정양이 있었던 것이다. 아, 그 꼬마가 우리 연우였어? 지금부터 이렇게 무릎칠 준비하시고 영화 속으로 김유정양을 찾으러 가보자. 가장 최근의 히트작부터 보면 저거 봐요, 저거. 아, 놀래라. 야, 임마. 그 안에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임마. 112죠? 여기 이상 사람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와요. 맛보기 선수들 이습을 다시 씹어온지요. 너 안 자냐? 아저씨나 집에 가서 자요. 아이고, 지혜미 닮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왜요? 영화 추격자에서 당찬 캐릭터로 형사 김윤석을 무장 해체시켰던 아이 은지가 바로 김유정이었다. 근데 머리카락 가져가요. DNA 검사하려고 그러죠? 영화 황진이에서는 송혜교의 아역으로 연등 노래 구경시켜달라고 제가 졸랐어요. 우린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각설탕에서는 임수정의 아역으로 출연해 깜찍한 외모 뽐내주시더니 심지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도 잠깐 출연했었다고? 가만 끝도 없이 나오는 이선희의 화려한 필모그래피. 아니 대체 몇 년차 배우야? 올해로 13살인 김유정 양. 2004년 4살 때 영화 DMZ 비무장지대로 데뷔해 출연작만 30편이 넘는 어엿한 8년차의 배우다. 그녀의 작품 중 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도와줄 줄 알았어. 너 나 알아? 알지? 피가 땡기는데? 너하고 나하고 땡기고 자실 피가 어딨냐? 난 너 생전 처음 보는데. 영화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에서 어린 나이에 관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명품 연기. 내가 엄마 힘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 미워? 아니. 고마워. 만나기 전에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었어. 엄마가 미안했대. 그리고 사랑했대. 김유정 양 외에도 어린 나이에 탄탄한 연기력과 깜찍한 외모로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아역들이 있다. 그중 박재빈은 명품 아역에서 이제는 청년 연기자로 성장해 신작 천국의 아이들에서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어머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아역들이 지금처럼만 잘 자라주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나기 바라면서 닥터 X의 궁금증 해결 끝! 아빠한테 야단만 거 알아? 몰라?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가 2012년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로 변신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바로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입니다. 절대악으로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비 이블킨과 그녀를 능가하는 운명을 타고난 스노우 화이트, 그리고 왕비의 사주를 받았지만 스노우 화이트의 편에 서서 세상을 구하는 데 앞장서기로 한 헌츠맨, 이들이 벌이는 거대한 전쟁 3부작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그 웅장한 대서사시에 걸맞는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의 OST, 브레스 오브 라이프 함께 감상하시죠.